음, 네, 지금 우리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이 되겠죠. 어, 오늘은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함께 수업을 듣던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삶의 목표나 최고의 행복은 언제를 목표로 해야 하죠? 너무 젊을 때는 아직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할 것 같고, 너무 늙어서는 평생 행복하지 못한 것이 되니까요. 그렇죠? 너무 뭐 죽기 전에 행복하다면 너무 평생 행복하지 못한 셈이니까 그렇겠죠. 중장년 시기가 행복을 알게 되는 최적의 시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젊은 시절의 행복, 중장년 시기의 행복, 노년의 행복이 모두 같을 필요는 없는 걸세. 이처럼 행복은 고정된 것이 아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게. 행복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요? 그렇네. 하지만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할 것세. 쉽지 않은 비밀 수수께끼가 되어버렸군. 예를 들어보세. 5년 후를 꿈꿀 때 그 꿈은 저 산 너머였고 10년 후 꿈에 젖었을 때 그 꿈은 저 하늘 너머가 될 것이네. 그런데 30년 후를 꿈꾸면 여기 있는 이 모습 아니겠는가? 그렇겠죠. 이처럼 꿈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시간과 무관한 또 다른 그 무엇이 시간을 관통하고 있다네. 어렵군요. 학생들이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를 조금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답이 없는 것은 아니네. 학생, 이번 수업에서 행복에 도달하는 길을 아직 찾고 있지만 제가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행복은 즐겁고 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둡고 우울하고 슬픈 감정 속에서 행복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행복이 밝은 면을 가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밝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밝다는 게 어떤 건가요? 밝음에는 쾌활함과 명랑함이 있다네. 쾌활함은 나를 드러나게 하고 명랑함은 나를 가라앉히지. 쾌활함은 타인을, 명랑함은 나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라네. 둘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행복은 자기 자신의 상태이니 명랑함을 쾌활함에 우선해야 하는 것이네. 행복과 명랑함이 관계가 있다는 말이군요. 행복과 관련이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나. 모든 일은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행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입니다. 명랑성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분명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긍정의 태도가 모든 일에 작용할 테니 말이야.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행복을 위해 살거나 행복이 아닌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살아도 어쨌든 무언가 의미 있는 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비로소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렇네. 행복은 타인을 위해 무언가 할 때 배가 되는 법이지.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젊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젊어야 행복하다는 말은 아니겠죠. 물론 아닐세. 모든 생명체의 젊음에는 미래를 책임지는 고유한 의무가 있네. 자신, 가족, 민족, 인류를 책임지려는 자만이 젊음의 자격이 있지. 이처럼 행복은 젊음의
특징, 특권이라네. 물론 젊음이란 나이와 관계없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보다 젊을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런 셈이지.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자유와 이익을 포기하거나 양보한다는 말 아닙니까? 물론이네. 자기 자유와 이익을 포기하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포기한 자기 자유와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겠지. 하지만 손해보지 않는 듯한 평등은 없다네. 평등적 자유가 아니면 그곳에는 악취가 나는 법이지. 나만 행복한 세상은 절대 없다네. 손해보지 않는 듯한 평등은 없다. 평등적 자유가 아니면 그곳에는 악취가 난다. 자신의 자유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평등적 자유를 위한 것이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네. 이는 장님이 등불을 들고 밤길을 가는 것과 같은 이치지. 이 이야기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죠. 어두워 부딪히면 자신도 다치는 법이니까. 타인을 위한 일이 결국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오는군요.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타인을 위한 일이 결국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오는군요. 실제로 그런 예가 어떤 걸까요? 예 말인가? 우리 삶 모두가 그렇다네요. 운전하다 양보하면 내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요. 약자를 보호해주면 내가 자연스럽게 강자가 되는 법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면 저절로 마음의 부자가 되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지혜를 타인에게 나누어 준다면 새로운 지혜가 나에게 흘러들어와 내 정신은 항상 맑고 투명해진다네. 평등적 자유가 자기 행복과 삶의 목적에 어떤 역할을 해줄 것 같기는 하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자유부터 생각해보면 행복하려면 우선 자유로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자유 속에서 행복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정말 그럴까? 오히려 행복은 부자유 속에 있는 것이네. 행복의 조건이 부자유라고요? 그건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네 생각은 알겠네. 자유의 구속 상태, 교도소 같은 곳에서 자유가 제한된다면 그건 나도 자네 생각에 동의하네. 하지만 자유의 관점이 육체적 제한 유무로만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세. 다른 관점이라면 어떤 거지요?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분류된다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그게 뭐죠? 소극적 자유는 하지 않아서 느끼는 자유이고 적극적 자유는 해서 느끼는 자유라. 소극적 자유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적극적 자유는 도전과 모험을 추구하지. 그 자유들과 행복이 무슨 관계죠? 소극적 자유는 일에서의 자유를, 적극적 자유는 세상에서의 자유를 요구하네. 그 선택에 따라 노예가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는 것에 일에서 자유는 노예들의 자유이고 세상에서의 자유는 왕의 자유지. 행복하려면 우리는 왕이 돼야 하는 거네. 왕이 되려면 세상에서의 자유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편안함, 즉 소극적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명석하군.
행복하려면 적극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네. 하지만 적극적 자유가 도전과 모험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보낼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행동과 투쟁 없는 자유는 12살 소년도 불가함을 이미 알고 있다네. 행복은 타인이 보증하지 않는 법이지. 내가 직접 도전, 모험, 행동, 투쟁해 얻은 것이 아니라면 절대 행복에 접근할 수 없는 걸세. 결국은 편안함으로 귀결되는 단순한 자유로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군요. 그런 셈이지. 음. 그럼 세상을 정신없이 사는 것은 어떤가요? 물론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도전, 모험, 행동, 투쟁,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일 테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행복의 세계에 도착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럽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행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가? 그런 셈이죠. 아쉽지만 그건 아니네. 험난한 산에 오르는데 무조건 열심히 정신없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나? 어쩌다 우연히 정상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산속을 헤매거나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을. 험난한 산에 오르려면 길을 조사하고 경험자의 말을 참고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긴 하지만 혹시 길을 잃더라도 그 속에 비경을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정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것도 산을 즐기는 그리고 삶을 즐기는 방법 아닌가요? 훌륭한 생각이네. 인생이 꼭 정상에 도착해야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지. 나도 자네의 생각에 대부분 동의하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관조적 태도로 발관적 결론을 얻으려는 것이 아닐세. 관조적 태도, 발관적 결론 이런 것은 아니죠. 이번 수업으로 우리는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할 만한 행복의 길과 삶의 목적을 찾아보는 거라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왜 사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겠지. 자네가 말한 것도 한 가지 후보는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 되는 대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 우리 수업과는 맞지 않는 방향이네요. 그렇긴 합니다. 저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약간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나를 가라앉혀야 타인이 보이고 타인이 보여야 세상이 보이지. 그리고 세상이 보여야 바로 행복이 보인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말인가요? 꼭 정반대는 아니지만 차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행복이 더 잘 보일 것 같지 않은가. 험난한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해지는 것이네. 침착함을 잃으면 방향성도 잃기 때문이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그렇겠죠. 행복도 차분함과 침착함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네. 개에게 먹이를 던지면 먹이를 쫓고 사자에게 던지면 사자를 덮치는 법이지. 개는 조롱거리이고 사자는 굶어 죽을 것을. 먹이를 주는 주인이 죽어버리니까 굶어 죽겠지. 행복은 개의 비굴함도 사자의 용맹스러움도 아닌 침착함, 냉철함이네. 하지만 어쩐지 행복과 냉철함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행복은 따뜻함, 포근함,
이런 것들과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란 말이군. 그렇습니다. 따뜻한 포근함은 감성적인 것일세. 감정적인 것은 감각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느낄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지. 물론 일시적이고 감성적인 행복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닐세. 하지만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최고의 행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네. 거기에 감성적인 것은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지. 목욕탕물이 어떤 사람에겐 뜨거운데 어떤 사람한테는 미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감성적인 것과 최고의 행복은 오히려 잘 어울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행복을 찾으라는 말씀이시죠.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부정하지 못할 황금의 열쇠를 기대야 하지 않겠나. 일시적이지 않고 오랫동안 삶을 관통하는 자기 모습이 중요하다. 냉철함 같은 것이지. 이런 것은 냉철함 말고 또 무엇이 있겠나. 글쎄요. 정직함, 성실함, 배려심,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아닌가요? 훌륭하네. 바로 그런 것들이 행복과 연관성이 있을 것세. 선생님은 다른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복을 위해서는 강함이 중요한 요소라네. 여기서 강함은 다양한 관점이 있을 것세. 행복하려면 친구나 동료가 필요하지. 근데 사람을 자기 편으로 하려면 약함을 보여선 안 된다는. 그들이 따르는 자는 모두를 지켜줄 강자이기 때문이지. 행복이 강함에서 기원한다는 말이십니까? 그렇다네. 그 말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약자는 모두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자네는 강자와 약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특별한 기준이 아니라 상식적 기준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강자고, 아니면 약자이지 아니겠습니까? 약자 아니겠습니까? 자네 기준이라면 자네 생각에 일리가 있네. 그럼 선생님은 어떤 기준인가요? 강함은 수용력과 비례한다. 타인을 수용하려면 충분한 자기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지. 자신을 더 키워야 하네. 강함과 수용력은 비례한다. 힘, 능력, 돈, 권력이 아니라 수용력이 강함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네. 음,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수용력은 많은 것을 의미할 수는 있겠네요. 힘, 능력, 돈, 권력이 없이도 수용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약간 정신적, 심적 능력에 가깝고요. 잘 보았네. 힘, 능력, 돈,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것으로 행복한 척은 할 수 있겠지만 말이야. 조금 전 말씀하신 것 중 행복하려면 친구나 동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는 노력이 행복을 위한 조건이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나치게 사람의 호감을 사려는 모습이나 행동은 호감을 얻는 대신 신뢰를 잃을 것을. 호감을 얻는 대신 신뢰를 잃는다. 음, 호감을 얻지만 신뢰를 잃는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겠네요.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과도하게만 하지 말라는 말이네.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친절히 대하고 주위에서 배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더 깊은 관계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네. 사람 관계가 중요하지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 너무 가까이 다가서지 말라는 말이군요. 이 말은 꼭 행복은 억지로 되지 않는 일이니 너무 애쓸 것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 그런 면이 없지 않기는 하지. 행복과 삶의 목표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행복이 도망갈 테니 말이야. 삶의 과정 모두가 행복이지 어떤 목적지에만 행복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라네. 그렇군요. 빨리 행복의 비밀 열쇠를 갖게 되어 저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군요. 아쉽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을.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네는 아마도 20년 안에 그 비밀 열쇠를 발견할 수 없을 거란 말이네. 누군가 하얀 머리카락이 보이기 전에 자기 생각을 자신 있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대부분 거짓이라네. 그때쯤 비로소 행복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 그럼 오늘 수업도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하얀 머리카락이 보일 때쯤 행복의 열쇠를 발견하려면 자네처럼 젊을 때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야 하는 것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앞둔 노인이 돼도 그 열쇠를 발견할 수는 없는 거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네 번째 수업 내용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리뷰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내 행복이 아닌 세상의 행복을 목적하라 라는 주제로 또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